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재욱 원내대표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추경호 경제부총리님, 마틴 울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수석 논설위원님,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님,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님,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님,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님, 그리고 토론에 참석하시는 전문가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2023년 중앙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에 시작해서 이제는 공급망과 첨단 기술 규제로 전선이 확대됐습니다. 이제 양국 간의 경쟁은 큰 흐름 자체가 달라지기 힘들 정도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본질은 중국의 부상과 그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응입니다. 미국은 냉전이 끝난 뒤 경쟁자 없이 슈퍼파워의 지위를 누리며 자신들이 확립한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국제 질서를 수호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런 질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국 이익 중심으로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만 해도 수정주의 도전자 중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했던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으로서 가파른 성장을 이룬 중국은 더 이상 한 수 아래의 적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패권을 지켜야 하는 미국은 중국을 대등한 경쟁자로 인정하고 자신을 넘보도록 전방위 압박 수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곳은 어디일까요? 중국은 이제 정점에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피크 차이나 주장이 올해 상반기에 거셌습니다. 중국은 지금 정점을 지나는 중이며 인구 감소, 서방의 견제, 자원 고갈, 정치 체제, 부동산 리스크 등으로 경제적, 정치적 하락 추세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게 코로나19와 같은 한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외신 분석도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 차분하게 보자는 주장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 수출 점유율 14%로 1위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20여 개 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10% 이상 성장하던 20년 전보다 지금의 5% 성장이 규모는 더 큽니다. 국내 총생산의 절대 규모가 늘었기 때문이죠. 여기 앞에 계신 마틴 울프 수석 논설위원님도 지난 9월 아직 피크 차이나라고 할 때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부동산 과잉 투자, 금융 취약성이 있긴 하지만 너무 과장돼 있다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요새 미국 경제는 호조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3분기에 연율로 4.9% 성장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을 우리보다 높은 2.1%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만 좋은 게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과 같은 산업 정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수출 통제 정책을 활용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양자역학, 반도체는 경제는 물론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해외로 나간 첨단 제조업을 미국 본토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 덕분에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난다고 기대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리쇼어링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작습니다. 이는 첨단 제조업의 필수인 고숙련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보조금 같은 단기 처방만으로는 그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중 전략 경쟁은 단판 승부가 아니라 긴 호흡과 끈기가 필요한 마라톤인 것입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두가 바뀔 수 있어도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무렵 인도 태평양의 강자가 가려질 때까지는 경제 전쟁과 휴전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 중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발전을 일궈온 우리에게는 어려운 대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 강국의 지위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첨단 제조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잘 벼린 날카로운 비수처럼 뭔가 뾰족한 것을 갖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중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게 우리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리의 균형이 아니라 이익의 균형입니다. 원칙을 기반으로 발휘하는 유연성입니다.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이며 중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은 끊을 수 없다는 현실은 어떤 국제 정세 하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과 경제적 공존을 모색하는데 한국이 스스로 선택의 딜레마에 스스로를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중앙포럼은 한국 사회와 경제가 변곡점을 향해 갈 때마다 선제적으로 화두를 제시하고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에 함께 외교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한국 경제와 외교에 나아갈 방향을 냉정하게 고민하고 활로 모색을 위한 방법론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